2024년의 여름, 경기도 판교의 한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조직도가 사라졌습니다. 영업, 기획, 개발, 마케팅과 같은 모든 공식 부서가 하루아침에 폐지되고 오직 프로젝트 단위로만 움직인다는 파격적인 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은 왜 수십 년간 기업의 근간이었던 조직도를 스스로 파쇄기에 갈아 넣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상징은 바로 사일로였습니다. 기능별로 인력을 배치하고 영업은 영업끼리, 개발은 개발끼리 엄격하게 분리했죠. 이는 대규모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이었습니다. 관리가 용이하고 지식은 한 곳에 집중되며 책임 소재가 명확했으니까요. 이 구조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기업 성장의 표준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사일로 구조에는 정보 이동의 비용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소위 마찰 비용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다른 부서와 협업하려면 잦은 대면 회의가 필요했고 복잡한 승인과 결제 라인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부서 간 인계를 위한 문서 작업은 끝이 없었죠. 마치 무거운 서류 뭉치를 지고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처럼 정보가 부서의 경계를 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효율성을 위해 만든 구조가 오히려 속도를 저해하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물리적인 벽을 부수는 새로운 도구, 바로 AI입니다. AI는 정보 이동 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는 물론 타 분야의 지식까지 즉시 습득할 수 있게 됐죠. 예를 들어 개발자가 AI 도구를 통해 마케팅 언어를 즉시 번역하고 데이터 분석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능 간 장벽이 무너지면서 사람을 기능 단위로 묶어둘 명분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2024년의 판교로 돌아와 보죠. 이 핀테크 스타트업은 바로 AI가 가져온 변화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낡은 시대의 유물인 조직도를 버리고 미래의 속도를 얻기 위한 과감한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부서 간 경계가 무너지자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압도적인 속도였습니다. 전년 대비 프로젝트 완수율은 28% 상승했고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50%나 단축되었습니다. 조율 비용이 급감하고 개인은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었죠. 조직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꿈꿨던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직급이 아닌 전문성을 기준으로 뭉친 임시 결사체. 마치 영화 속 어벤져스처럼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즉시 해산하여 또 다른 프로젝트를 향해 흩어지는 완벽하게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의 탄생을 목격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방향을 잃은 소속감과 증발해버린 팀 문화였습니다. 직원들은 나는 대체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고정된 소속의 부재는 불안정성을 낳았고 팀 중심의 유대감 상실은 조직 문화의 증발로 이어졌습니다. 조직은 부서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남겨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환 직후 3개월, 조직은 엉켜버린 역할과 룰의 부재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는 건가요? 역할 중복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졌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결정권의 부재였습니다. 명확한 리더가 없자 조직은 사소한 결정 하나에도 우왕좌왕하며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협업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신뢰 자본이 증발해버렸습니다. 훌륭한 협업에는 역설적으로 시간이 만든 관계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가 쌓여야만 진정한 시너지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축적될 틈도 없이 팀이 끊임없이 해산되자 그 자본이 형성되기도 전에 팀은 흩어졌고 조직은 단단한 바위가 아닌 흩어지는 모래알이 되어갔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평가의 딜레마였습니다. 고정된 팀이 사라지자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프리라이더를 걸러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바위를 들고 누가 시소에 누워 커피를 마시는지 알 길이 없어진 것이죠. 개인의 기여를 정확히 측정하고 보상할 시스템 없이는 조직의 공정성은 무너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은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있습니다. 2024년 초 같은 시도를 했던 인천의 한 제조기업입니다. 반복성과 일관성이 생명인 제조업 현장에서 매번 다른 팀 구성으로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현장은 컨베이어 벨트 위의 대혼란에 빠졌고 이 기업은 도입 6개월 만에 기존 부서 구조로 전면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기반 조직이 모든 기업에 맞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에 성공한 기업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서울의 한 미디어 기업은 이 혼란을 극복하고 극적인 성과와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해결의 열쇠는 바로 투명성이었습니다. 이들은 AI를 통해 모든 구성원의 실시간 기여도를 기록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1년 후 콘텐츠 생산량은 2배 증가했고 광고 수익은 35% 상승했으며 직원 만족도는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직급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의 전문성이 곧 리더십이 되는 문화가 정착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은 우리에게 2025년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정체성과 성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입니다. 완전한 부서 폐지도 기존 부서의 유지도 아닌 제3의 길이죠. 이 구조는 두 가지 공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홈베이스입니다. 느슨한 소속감을 제공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체성과 성장을 추구하는 안전기지 역할을 하죠. 다른 하나는 기능횡단 프로젝트 크로스 마이너스 펑크셔널 프로젝트입니다.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성과와 기여의 공간으로 유기적인 협업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안정적인 홈베이스에 발을 딛고 역동적인 프로젝트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 정교한 하이브리드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 역시 AI입니다. AI는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빠르게 공통 언어를 갖도록 번역하고 프로젝트 전반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개인의 기여도를 실시간으로 기록합니다. 여기서 AI는 단순한 자동화 도구를 넘어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을 지탱하는 거대한 신경망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조직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철학의 진화입니다. 수직적 계층 구조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로, 고정된 역할에서 유동적인 기여로, 부서의 경계에서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이러한 철학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조직은 낡은 피라미드에서 벗어나 살아 숨쉬는 네트워크 트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철학을 먼저 체화한 조직이 다음 시대의 속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